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흥신소에 의뢰할 때 비용 부담이 좀 세게 느껴지시죠? 대부분 일주일 안에 증거를 체증하고 업무를 종료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증거가 안 나오거나 미약해. 그러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던 업무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하는데 추가 진행이 가능해요. 연장하는데 무리 없이. 여유가 없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난감해지는 거예요. 빚내서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죠. 이 탐정들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아무리 일주일 안에 의뢰인의 생각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일주일이 넘어가느냐, 왜 그걸 못 잡느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배우자로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특징, 그리고 배우자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쉽게 될 텐데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탐정들이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전문 탐정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현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특히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탐정들이 증거를 이미 수집하고 체증해 놓고 업무를 더 추가로 연장해서 돈을 더 벌려고 거짓말로 증거를 꼭꼭 숨겨놓고 의뢰인에게 거짓말로 증거가 수집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탐정이나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하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의뢰인에게는 물론 고통스럽고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서 뛰는 탐정들은, 실제 업무를 하는 탐정들한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의뢰를 받으면 일단은 대상자의 이동 동선이나 특징, 그리고 행동 패턴 등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만 길게는 한 3일까지도 2, 3일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물론 하루 이틀만 해도 증거 수집이 완벽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가면 갈수록 그 증거 수집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2, 3일 정도 걸리면 정작 일주일 계약해놓고 3, 4일 정도밖에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짧은 3, 4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증거를 모두 포착을 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뢰인들이 보통 어느 정도는 이 자료를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녹음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동선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해 놨다던가, 어느 정도 위치 추적기 같은 걸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 놨다던가, 이러면 탐정에게 의뢰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거 없이,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추적을 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증거를 수집해 오세요. 그리고 회사하고 집 주소, 차량 번호만 알려줬어. 이렇게 알려주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도 해내죠. 운이 좋아서 일주일 안에 증거를 잡으면 운이 좋아서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의뢰인께서 대부분 그래요. 의뢰인들이 의뢰를 하기 전에 배우자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나름대로 조금씩 조사를 해봐요.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날 그리고 누구를 어디서 밥을 먹고 만나서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대충의 감을 잡아요. 그 뒤에 이제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죠. 어떻게 해야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어떻게 해야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목록,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탐정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뢰 목적이 수집한 증거로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이혼을 목적으로 배우자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건
단 한 번의 부정행위, 간단한 부정행위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의 상대방, 상간자라 그러죠. 상간자에 대해서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하면 그 증거자료는 이 간단한 증거자료 사진 몇 장으로는 이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좀 높았거든요. 웬만한 증거자료, 말하자면 둘이 길을 가면서 손잡고 다닌다든가 어깨 동무한다든가 뭐 간단한 스킨십 이런 거 사진 몇 장으로도 상간자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이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간자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할 때는 이 단순히 이혼 소송의 유책 배우자 소송하는 거하고는 절대 간단하지가 않아요. 더욱 완벽하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설픈 증거로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거꾸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왜 상간자 소송에서 역고소를 당하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탐정 의뢰 비용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전화 주시면 상간자 소송할 때 조심할 점, 주의할 점 이런 거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직접 행동을 해서 증거를 채증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직접 추적하고 비용 부담이 뭐 오랜 기간 이렇게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소송에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탐정을 고용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두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비용은 안 들잖아요. 내 몸 직접 뛰니까. 그래서 직접 이 조사하는 분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탐정 활동과 이 특수장비를 병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중이 특수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위치 추적기 그리고 이제 녹음기 그다음에 이제 특수카메라 이런 것을 구입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밖에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조사하고 추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택시 하루 타고 다니면서 비행도 하고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택시기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많아요. 직접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배우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한 입을 덮고 오랜 기간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배우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행, 추적, 증거 수집 물론 이런 거 하다 들키긴 일반인이기 때문에 들키긴 잘 들켜요. 보면은 추적하다가 들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장비들을 사용해야죠. 들키면 낭패 당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들키더라고. 왜 들키냐면 미행 추적에도 방법이 있는 거고 촬영에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경험 없이 하다 보니까 들키는 거예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접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직접 조사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갑자기 앞이 콱 막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꽉 막혀서 풀리지 않는 거 풀어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현재 어떤 상황이며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 정도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필요 없는 거다. 이런 거는 불법적인 거고 이런 거 모든 거를 저는 뭐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패소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비를 살 때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 카메라, 특수카메라 이런 디지털 장비들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구입해서 증거 수집에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사람의 특징, 대상자의 특징과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투입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이거 해가지고 사용해서 성공을 했고 증거를 잡아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아무거나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징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서 장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자꾸 헛나가네. 물론 좋아요. 증거 수집할 때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사면 쓸모없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하게 그 장비를 투입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장비 사용하면 편리해요. 뭐 탐정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이 장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하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알고 구입하는 거하고 스트레스가 덜 받죠. 이 나이 드신 분들 디지털 장비 구입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거든요. 사용할지 몰라서. 이 스마트폰 하나 구입하셔도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 40%밖에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60%는 쓸모없는 기능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 작동 잘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많이 늘거든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분들 보면은 무슨 물건 살 때 댓글이나 후기 글 올라온 거 많이 읽고 사잖아요.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데 이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 이 특수 카메라 이거는 이 사용하신 분들, 구입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후기나 댓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후기를 작성하겠어요?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 장비를 사가지고 사용해서 성공을 했건 성공을 안 했건 이분들은 지금 심적으로 엄청 고통을 받는 분들이에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들인데 뭐가 좋다고 장비 위치 추적기 사서 나 증거 잡았어요 히히히히 하고서나 댓글 올리고 후기 쓰겠어요? 후기 안 써요. 만약에 이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성공을 했어.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누가 즐겁게 후기를 올리겠냐는 거죠. 후기 안 올려요. 후기도 별로 없어.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또 별도로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직접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미행 추적하고 장비를 또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스탠딩 오더입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장이었습니다. 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위치 추적기하고 녹음기 특수 장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서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점 전화 주셔도 됩니다. 요 밑에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